그러면은 어떤 고민들이 왔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괴로울까? 난 너무 궁금하다. 두둥 띠용. 이 회차가 업로드 되기 전에 아직 꼭 얘기를 안 하셨길 바라고요. 근데 제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랴량이들 리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투어를 좀 다녔고요.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셨던 걸 알기 때문에 얼른 밥 친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올려서 좀 랴량이들의 고민을 받아봤는데 그 고민들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 아닌 조언과 그런 제 견해를 좀 함께 얘기해볼 생각인데요. 리아님은 주변에 고민 상담을 좀 자주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 고민들이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멤버들 중에서 프로 고민러가 있고 뭐 프로 상담러가 있다고 하면 우선은 제가 조금 프로 고민러인 편인 것 같고 프로 상담러는 예지인 것 같아요. 엄청 깊이 있는 고민이라기보다 뭐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고 그중 하나가 이제 뭐 인스타 사진. 진짜 작은 고민 있잖아요. 이 중에 몇 번째가 첫 장으로 좋을까? 막 이런 거. 그럼 리아의 최근 고민은 뭐였어요? 최근 고민이요? 이제 좀 장기로 해외에 계속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래서 어제 뼈찜을 먹고 왔어요. 원래 이제 배달을 보통은 해 먹는데 아니다, 이건 가서 볶음밥까지 거기서 해주는 걸 딱 풀코스로 먹고 오고 싶어서 웨이팅 걸어놓고 이제 가서 먹고 왔습니다. 그럼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주로 공감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언해주는 걸 좀 좋아하세요? 우선은 저는 고민을 얘기할 때 공감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대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견해. 왜냐면 보통은 객관적인 시선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고민 상담하다가 약간 공감 위주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조언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원래는 완전 되게 몰입도 잘하고 공감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점점 이게 사회화가 되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T 성향이 조금 강해져서 가끔은 좀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야량이들이 조금 상처를 안 받으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어떤 고민들이 왔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XXWT2E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쉽게 짜증나기 마련이죠. 리아는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저는 물놀이 아무래도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액티비티고 좀 워터파크 이런데 가면은 덥더라도 뭔가 즐기시면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 오션월드는 가족들이랑 갔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랑 한 번도 워터파크를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꼭 스케줄이 된다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를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길에 그 사고 싶었던 수영복이 오늘 오전에 릴리즈가 돼가지고 주문 하나 하고 왔거든요. 저도 한번 워터파크를 가볼 테니까 우리 야량이들도 한번 꼭 가보세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하이하이 HI07 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재 25살 일벌레입니다. 22살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며 24살 작년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요. 너무 대견하시다. 일하다 문득 쉼이 필요한 것 같아 올해 3월부터 퇴사를 하였는데 사실 온전히 쉬면서 여행도 가고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막상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일을 알아보려 해서 올해 5월까지도 결국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은 6개월이라도 진짜 쉬고 싶은데 진짜 쉼이란 뭘까요? 일만 해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워커홀릭이 된 건지 생각보다 일을 안 하려니 불안하고 그런데 리아님은 쉬실 때 주로 어떻게 쉼을 가지시나요? 너무 대견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아픈 짠한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약간 저희 멤버 중에도 이런 멤버 있거든요. 채령이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사람이 막 바쁘고 힘들 때나 쉬고 싶다 이래도 또 막상 쉬면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뭔가 좀 불안감을 이분처럼 이렇게 느끼시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쉬는 게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지금부터 아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언젠가 또 스케줄이 잡혀 있고 이런 걸 아니까 쉴 때만큼은 좀 쉬자라는 마인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신 거니까 현재 아직 미래 계획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리아님은 쉬실 때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때마다 다른데 근래에 쉴 때는 그냥 온전히 집에서 쉬면서 그냥 정말 자고 일어나서 배달 시켜 먹고 집 근처 그냥 산책하고 뭔가 내가 다시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가끔씩은 보통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좀 바람 쐬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로 어디로 여행 가세요? 주로 국내로 가는데요. 아무래도 해외를 가기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저 계속 발리나 이런 휴양지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언제 갈 수 있나. 아마 올해 못 갈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뭐 바다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숙소 예쁜 곳들이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도 추천하는 게 바쁘게 치이는 삶을 사셨으니까 그런 데 가서 진짜 혼자서 좀 책을 읽어도 되고 핸드폰을 하셔도 되고 진짜 그냥 창밖을 바라보셔도 되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셔도 좋지 않을까. 다음 사연은 나나 세븐 리아님이신데요. 리아짱이랑 얘기하려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는데 펜트하우스를 보는 바람에 안녕하세요보다 너 미쳤어?를 먼저 외워버렸어요. 이제 한국어로 협박은 가능한데 대화는 못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드라마 추천 부탁해요. 근데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드라마 추천을 해달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이제 류진이나 다른 멤버들이 더 이쪽은 빠삭한데 이틀 전에 시작한 드라마인데 밤에 잠 안 올 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를 알아보다가 요 멋진 신세계를 멤버들이 추천해줘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멋진 신세계가 조금 그런 설정이시잖아요. 남주분의 배경과 그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뭐 타임랩스 시간 이런 판타지도 들어있고 현실은 절대 없을 법한 일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좀 밥 먹으면서 저도 가볍게 너무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고 제 인생 드라마는 멜로가 체질이랑 괜사 제 스타일인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돌려보고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고 조금 더 한국어를 막 엄청 아직 마스터하신 게 아니라면 멜로가 체질을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뭔가 하나하나 깊은 울림이 있지만 되게 가볍게 좀 에피소드별로 풀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멜로가 체질 추천드립니다. 읽어볼게요. SSEEN2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예전에 데뷔 초 때 있지 팬사인회 갔었는데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리아만의 음색이랑 패션 스타일, 인스타 감성 다 너무 좋아해요. 하트. 요즘 고민되는 게 있는데 마침 이런 글이 올라와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20대 후반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졌어요.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냥 너무 막연한 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전부터 독학, 온라인 강의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싶네요. 솔직히 재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은 취미로 하고 취준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가지고 가면 참 좋겠지만 제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올인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이고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우선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은 우선 취준이랑 병행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고민할 시간에 어느 쪽이든 빨리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30살 되면 어떡하나 싶고 그러네요. 뭔가 이 고민을 쓰시면서도 이분의 그 감정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맨날 이렇게 친구랑 대화하고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방금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우선은 이분이 쓰신 걸 봤을 때 고민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답은 약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시고 취준도 하고 계시고 동시에 음악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계시고 전 너무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해봤자 나만 힘들다,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걱정을 해봤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힘든 건 나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이런 잡생각들을 버리시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마음에 조금 걸리는 건 솔직히 재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써주신 게 조금 걸려요, 마음에.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진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걸 해서 그 아웃컴을 바라고 하는 거라면 재능이 없다면은 그건 조금 어렵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우선은 지금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리아님은 언제부터 아이돌을 꿈꾸게 됐는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했어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장래 희망으로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조금 그래도 엄격하신 편이었고 좀 더 보수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진로 선택과 뭔가 그런 과 이런 걸 해야 될 때 뭔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부모님이 보수적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 엄청 하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너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든든한 제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큰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제 고집을 못 이기셨죠. 그때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 그런 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저한테 되게 큰 일이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서울을 혼자 왔던 적이 없었던? 그래서 막 혼자 찾아보고 학원에 혼자 연락해서 혼자 버스 타고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이랬던 때가 지금은 가끔씩 그리워요. 뭔가 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조금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리은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리아 언니. 언니라면 솔직하게 조언해 주실 것 같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평소에 제 말투나 표정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저는 딱히 화난 게 아니거나 나쁜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인상이 세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표정이 차갑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장난도 친한 사람들한테는 세게 하는 편인데 가끔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상대가 상처받아서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는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데 오해받을까봐 고민입니다. 제가 말투나 표정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좀 이런 편이에요. 인상이 세 보인다는 말, 표정이 차갑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 이거 완전 최지수 얘기거든요. 뭐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조금 친해지고 나면 다들 의외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물어보면은 제가 조금 무표정이 되게 차갑고 깐깐해 보이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도 웃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혼자 서 있는데 실실 웃고 있어요. 거기서.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선 인상적인 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낳아주신 거고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걸 신경 쓰고 다니면 너무 나만 힘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까지. 장난 같은 경우는요. 가끔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상대가 상처받아서 걱정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은 자기가 조금 되돌아보고 고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상대가 상처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애초에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내가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아까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실수를 했다 싶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진짜로 근데 이게 왜? 싶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냥 내가 이해가 가거나 내가 캐치되지 않더라도 아 누구는 이런 말에 조금 이랬고 누구는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고 하면은 그냥 그런 것들은 쓱 덜어내고 그런 것들만 피해서만 가도 확률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웃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많이 웃으세요. 다음 고민. 남자분이신가 봐요. 여자친구랑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지라서 벌써 불안해. 여자친구랑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지라서 인스타그램에 있지 멤버분들 릴스나 피드가 올라오면 항상 좋아요 하트를 누르는데 그걸 본 여자친구가 질투를 합니다. 그냥 저는 팬심에 누르는 건데 여자친구가 있지가 그렇게나 좋냐고 좋아요 누를 때마다 놀림 반 질투 반으로 항상 잡돌이를 합니다. 흐흐 붙여주셨어요. 이거 여자친구는 혹시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잡들이를 합니다. 흐흐. 거기에 있지 노래 듣거나 무대 영상 보면 질투심 폭발로 그날 하루는 기분 풀어주는데 힘을 다 써야 합니다. 크크크크크크. 더 이상 있지 좋아요 누르는 건 그만둬야 할까요? 유유 그만두세요. 네. 제가 봤을 땐 좋아요 누를 때마다 놀림 반 질투 반으로 항상 잡돌이를 합니다. 흐흐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요 정도 온도는 사실 뭐 여자친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마음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질투도 또 하나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 질투나 정도의 애정 표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시온님도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상당히 귀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즐기고 계세요 지금.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 여자친구분도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몇 번 수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진짜 서운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이게 좋아요를 누르는 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어쨌든 신경 쓰고 있고 서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좋아요를 누른다가 되면 그 대화를 싸그리 무시했다라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보다 난 이게 중요하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오간 후라면 이제 그만 누르세요. 이제 위험해졌어. 물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하트를 눌러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트가 있어야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온님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신다라는 거는 저희가 꼭 그 마음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자친구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좋아요 그만 누르세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뭔가 벌써 약간 웃긴데 작년 가을 여자친구가 저 몰래 성형수술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여자친구분이 혹시나 읽으셨을 때 나 그냥 쌍수한 건데 왜 성형수술했다고 썼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작년 가을 여자친구가 저 몰래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제 여친은 타고난 자연 속쌍 커플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동안 여친이 쌍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당연히 결사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가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귀국 후 여친을 만나니 쌍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아름다운 자연 속쌍 커플은 사라지고 그 대신 여친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두껍고 매우 인위적인 라인이 존재감을 과시해서 너무 적응 안 되고 괴로웠지만 여친이 상처받을까봐 부정적인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진짜 아주 큰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대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진다는 거는 이분은 하물며 자기 얼굴이잖아요. 이분이 마음이 더 심란했을 거예요. 그 후 시간이 흐르면 적응되겠지라는 생각을 버텼는데 반년 넘게 지난 지금 붓기가 빠지고 자리는 잡았지만 여전히 저는 쌍수하기 전에 아름다웠던 여친의 원래 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고민 그래서 우선 읽어볼게요. 우선은 이 사연은 유저네임을 제가 앞에 읽었었는데 유저네임을 혹시 모르니까 안 읽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사연 여자친구분이 보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고민 끝에 알아보니 쌍수하기 전 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할 테니 여친에게 보건 수술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너무 큰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 여친이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리아 초이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고민을 보내시길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 회차가 업로드 되기 전에 아직 꼭 얘기를 안 하셨길 바라고요. 제발. 왜냐면 이게 좀 이전에 받은 고민 상담이잖아요. 그 사이에 제발 아무 일도 없었길 바라고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다며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너무 큰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 여친이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다 팩트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 너무 큰 실례 맞고요. 여친 100% 상처받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울까? 난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뭔가 이 선택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까지는 여자친구가 들었을 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에 내 모습을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해줬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때 나를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줬구나 라는 거에 오히려 그건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했잖아요. 거기서 이걸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한다? 그거는 되게 큰 상처고요. 이미 나는 돈은 둘째예요.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할 테니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건 수술 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수술이라는 게요. 어쨌든 수술이에요. 어쨌든 수술대에 누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 수술을 한다고 잘 될 거란 장담도 없어요. 이분은 쌍수를 하기 전에 하물며 남자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떨렸겠어요. 물론 얘기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의 선택을 하신 이상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지금 내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큰 실례고 너무 초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분이 아직 얘기를 안 하셨길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 중이고 내년 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고 두 쪽 다 결혼에 찬성해서 내년부터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4년 동안 안 싸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문제는 제가 요즘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둥 띠용. 진짜 랄랑이들도 삶이 참 제각각 너무 재밌다. 어디였죠? 잠시만 제가 너무 띠용이어가지고 몇 달 전 회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래처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같이 일할수록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솔직히 외적인 모습이 너무 제 취향인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대화를 하면서 취향이나 가치관이 특히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거래처 직원과 둘이 업무차 1박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날 현장 사람들과 다 같이 술을 먹다가 우연히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솔직하게 아주 잘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끔은 너무 늦게 만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괜히 제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설레어하고 저와의 미래를 당연하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혼자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잠깐 찾아온 감정일 뿐일까요? 사실 저도 압니다. 만약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람 역시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함께해서일까? 리아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이 정도 흔들림은 결혼 전에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제 마음이 남자친구에게 떠난 걸까요? 우선은 이 사연을 읽으면서는 너무 흥미진진. 이제 내려오면서 막 이랬지만 이제 다 읽고 나니까 다행히 생각처럼 막 그런 막장의 사연은 아니었다. 정말 그냥 감정적인,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그렇게 뭐 가벼운 생각으로 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자신도 너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막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연자님이 요즘 신경 쓰인 남자분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1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보다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마침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타이밍에 그냥 있었던 것 뿐이고, 이 일어난 일과 별개로 내가 정말 이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내 감정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랑일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함께해서일지, 이 고민이 이 다른 남자 때문이라면 저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거는 부끄러운 행동이 그 순간 되어버리는 것 같고, 이 사람과 별개로 정말로 이 시점에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설레어하는 이 남자친구도요, 사연자님이랑 아마 비슷한 이런 고민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이런 중대한 결과를 놓고 누구나 하게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입 밖으로는 못 꺼내도 계속 저울질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사람과 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결국에 선택을 하는 거는 자신이고, 사연자님이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내가 이런 것처럼 상대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뭐냐면 상대도 바보가 아닌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도 충분히 재고 따져봤을 거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했을 때 함께하지 않았을 때 확률도 다 생각해봤을 거고, 하지만 결론은 나는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 로 난 거고, 그 마음을 좀,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선택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해서일까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둘이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싸우고 뭐 이랬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그런 해프닝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결국엔 다시 서로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또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서 변화하고 가끔은 서운하고 이전이 그립고 뭔가 그 설렘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변형된 형태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사연자님은 이 변형된 형태를 사랑이라고 못 느끼시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실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고민들을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나의 이런 고민과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의견과 제 조언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근데 연애 고민이
제일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지금 목이 이제 슬슬 약간 허스키해지고 있거든요, 소리가. 제가 진심을 담아서 고민 상담을 우리 야량이들한테 정말 그냥 겉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나눈 거여서 혹시 상처를 받으셨다면은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